예, 두 분이 자리 바꾸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두원 전 의원도 저 베레 뭐 빵모자 쓰고 오셨더니 권영철 대기자도 오늘은 빵모자의 날인가요? 새벽에 나오는데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추워서. 예,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머리 안 감으신 건 아니죠? 머리 감을 시간이 없었죠. 아유, 뭐 오늘 심각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빵모자 이야기로 잠깐 웃어봤습니다만 네. 권영철의 Y뉴스의 주제도 오늘 이 주제가 좀 많이 나오네요. 특감반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태우 수사관 얘기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예. 야당에서는 연일 이제 수사관 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언론도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6급 수사관 한 명의 나라가 들썩이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6급 수사관 한 명의 나라가 들썩이나. 네. 우선 대검이 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에 대해서 감찰한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김 수사관이 양심적 내부 고발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과 청와대가 밝혔던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 감찰 중에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유영민 장관이 김 수사관을 특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고 이미 내정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건설업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김 수사관은 일단 폭로도 양심적 내부 고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감반에서의 비위가 적발돼서 원대 복귀 조치되자 구명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인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6급 공무원을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네. 근데 이제 온 나라가 지금 우리만 해도 지금 이 주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고 뭐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고 청와대가 들썩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들썩일 정도로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예.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윤회 문건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윤회 문건과 이번 김태우 수사관 건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원이 다르냐. 정윤회 문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한 문건이었습니다. 조홍천 당시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문건을 생산했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민정수석을 거쳐서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대통령 최측근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 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들은 첩보 수준. 아직 정보가 됐거나 뭐 아직 그 청와대의 말을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다 믿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어쨌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사안.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두원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정두원 의원은 아니 김태우 수사관을 위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직 그 부분은 가려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인걸 특감 반장의 지시였다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그 지시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당시 정윤회 문건은 조홍천 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였고 이거는 이제 특감반 내에서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논란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왜 이렇게 크게 번졌냐는 한 두 갈래 정도로 분석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갈래요?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는 청와대가 사건을 좀 키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를 과도하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점. 우선 청와대 스스로가 키운 측면이 있다? 이게 결과론적 분석이지만은 사건 일지를 쫓아가 보면은 청와대의 넉장 대응과 과잉 대응 부분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정보 수집 방식의 문제가 드러난 게 지난해 하반기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넘게 조치를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뭐 이인걸 특감반장 인터뷰를 보면은 7월 달에 뭐 내건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복귀를 통보하고 김 수사관의 문제 행위가 드러났는데 징계를 하거나 검찰로 복귀시키는 시점이 너무 늦었죠. 넉장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른 사안, 다른 특감 반원이 개별적으로 복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는 왜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갑자기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을까요? 그 점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이 청와대가 스스로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 점이 제일 의문이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와대 나름의 고충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 비춰볼 때는 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요. 그게 김태우 수사관의 역할 내지는 정보 이런 것 때문 아니었냐는 그래서 의심을 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성찬입니다. 누구의 말의 성찬이요? 이게 김태우 이제 수사관 문제가 불거진 뒤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손톱 수석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겨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 수석 나름대로 고심해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겠지만은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좀 드라이하게 그냥 이런 거 해야 돼. 그냥 평범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었다. 예, 그렇죠. 이게 사실 기자들이 논평할 때 뭐 비유해서 쓰는 말이지만은 청와대 수석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DNA를 언급했죠.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대변인이나 수석이 상대하면 될 일을 왜 문재인 정부라고 끌어들이면서 대통령을 장으로 끌어들이냐는 거죠. 아, 청와대가 여기서부터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게 아닌가. 사실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특감 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그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수가 아니냐. 이날의 브리핑.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이 각각 다른 각도 언급을 했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스피커를 단일화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언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혼선을 또 빚었잖아요. 그랬죠. 그 문제.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어요. 그게 이제 뭐에서 뭘로 변경했죠? 민정수석 임명할 당시에 여기저기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 이걸 다시 부각시킨 거예요. 두들겨 맞으며 가겠습니다. 민정수석이 왜 SNS를 하느냐는 비판이 많은데 또 이 시점에 왜 또 그런 걸 바꿔서 논란을 계속 자초했느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1999년에 일어났던 김대중 정부 초기의 온노비 사건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온노비의 결과는 뭐냐. 실패한 노비였거든요. 그렇죠. 실체가 별로 없는데 그 문제로 최초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됐죠. 특검. 그리고 김태정 법무장관,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구속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사건이 커졌죠. 그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스스로 키워버린 것이다. 사건을. 그때가 떠오르셨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한 갈래가 이제 청와대가 키운 측면이다. 두 번째 갈래는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좀 과도하게 다루는 건 아닌가. 사안에 비해서 과도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뭐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는 게 언론의 기본 역할이고 물론이죠. 야당의 책무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당은 방어적이고 야당은 공격적인 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만 정윤회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대응과 비교해 보면은 이번 사건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정도원 의원도 언급을 했고 많은 언급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당시 후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 선언하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끈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게 수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블랙리스트인데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게 아까 김현정 앵커가 질문을 했지만은 글쎄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좀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까지. 전 정권 블랙리스트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느 부분 두 갈래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 부분 드린 겁니다. 사실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근데 이 김태우 수사관, 아까 우리 정두원 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김태우 수사관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때도 문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행위들을. 근데 왜 이 사람을 바로 원대 복귀시키지 않고 왜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그게 참 궁금을 해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고 있고요. 김태우 수사관으로 인한 논란의 출발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특감 반원으로 채용하면서부터 빚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지원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까지만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누구와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검 감찰한 결과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게 대검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특발이 청탁한 시기 그리고 특감반으로 들어가게 된 시기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최모 씨에게 청탁을 했고 7월 4일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은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인사 청탁할 정도의 특수 관계고 인사 청탁이 최 씨의 영향력에 따라 실현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 요거는 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최 씨가 누군지 건설업자요. 실명이 뭐 이미 공개됐던데 얘기해도 되죠? 최두영 신영기술개발 회장. 신영기술개발. 이게 뭐 관급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MB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러죠. 2012년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게 아직 다른 거 이제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일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신임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걸 알고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을 한 게 있거든요.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주제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제. 6급 수사관 한 명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이유 찾으셨어요? 청와대가 정보를 직접 다루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특감반을 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거물급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검찰에 물어보니까 검사급 정도 행세하냐니까 그보다 더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장급보다 더 높은. 그 장관을 무시로 만나죠. 공기업 사장들 만나죠. 임원들 만나죠. 실제 대기업 회장도 만난다고 그러고 권세를 부리고 다녔다 이 얘기군요. 상당히 거물급 행세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겁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제일 컸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했다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물급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빚으니까 없어도 되는 거다. 우리가 국정원 국내 파트 지금 없앴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의 키워드로 봤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 말씀이시네요.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미 총리실에 있죠. 감사원에 있죠. 검찰 경찰이 있는데 굳이 그걸 도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큰 토론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또 큰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의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